반갑습니다. 술은 가볍게, 판단은 냉정하게, 주식 비는 윤주모입니다. 여러분, 올릭스 일단 먼저 수익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제가 전에도 영상을 찍었었죠. 최근이었는데 보실까요? 5일 전, 3일 전 주가 한번 보시면 16만 900원이랑 이 날짜 보이시죠? 그리고 우리 2월 27일 보시면 이때 17만 6,100원이었죠. 그런데 오늘 수익 어떻습니까? 20만 원입니다. 자그마치 여러분. 어떻다고요? 16만 원일 때부터 찍었다. 이 구간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더 오를 것 같긴 한데 어디까지 가려나 하셨죠? 쭉쭉 갑니다. 더 갑니다. 그리고 오늘의 제 주장도 마찬가지로 상승인데요. 왜 오를 구조인지 우리가 어디서 대응해야 수익인지 이렇게 한번 설계해 드릴게요. 그 전에 오늘의 밥상값은 뭐다? 좋아요와 구독이다. 잊지 말고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꾹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도 더 좋은 종목, 더 좋은 호재거리, 빠른 대응이 필요한 종목, 수익 가져다 드리는 까치까치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께 이러한 것들을 보여드린 이유는요, 제 자랑이 아니라 그만큼 열심히 공부한다. 그만큼 하루 종일 엉덩이 붙이고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주식 전망대 구독자님 분들과 그리고 저의 수익도 해당이 되겠죠? 머리 꽁꽁 싸매고 붙들고 있다. 이런 노고를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서 한번 말씀드렸던 거고요. 제가 구조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를 한 가지 한 가지 풀어볼게요. 자, 미국 FDI 룰이 바뀌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요약 한번 해드리자면요. 예전에는 우리가 큰 임상시험은 2번 해야지 신약 승인해줄게.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진짜 잘 만든 큰 임상 한 개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추가 데이터, 다른 실제 진료 데이터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승인해줄게. 이게 된 겁니다. 즉, 시간과 돈을 덜 들이고도 미국에서 허가받을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K바이오, 특히 올릭스에 유리한지. 우리나라 바이오들은요, 돈이 부족해서 미국에서 큰 임상 2번 돌리기가 너무나 빡셉니다. 올릭스는 현재 RNAi, 유전자 침묵, 이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라서요. 아직 몸집이 좀 작은 편이고 특히 파이프라인이 뭐 흉터, 탈모, 안과, 간질환 이 등등 이렇게 여러 개라서 임상 비용이 특히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한 번의 결정적인 임상으로도 승부를 볼 수 있다라고 바뀌었기 때문에 룰이 올릭스 같은 회사에 딱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특히 올릭스 파이프라인과 맞는 이유는요. 올릭스는 약을 몸 전체가 아니라 피부, 눈, 간 등에 국소적으로 주는 구조가 많단 말이죠. 이 국소 투여의 특징이 전신 부작용 가능성이 낮고 또 비교적 작은 규모 임상으로도 안전하다라는 걸 설득하기가 쉽습니다. FDI가 말하는 잘 설계된 단일 큰 임상 그리고 그 보강 데이터 모델에 잘 어울리는 질환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트럼프 RX 보이실까요? 이게 원래 약 값을 압박했단 말이죠. 이 내용까지 합쳐져서 확실한 호재라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요. 현재 개발비 줄여줬으니까 약값 너무 비싸게 받지 마. 이런 모드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엄청 비싼 항암제나 희귀질환 약들은 가격 압박을 세게 맞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올릭스는 아직 블록버스터 항암제처럼 초고가 약이 아니기 때문에 유리할 수가 있겠죠. 애초에 임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이라서 나중에 가격 경쟁력을 만들기가 더욱 유리하다. 비싸게 크게 이게 아니라 가볍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러한 회사라서 이 환경이 더 올릭스에게 맞다라는 거예요.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 싸움이 아니게 되면서 오히려 몸집 가벼운 올릭스 같은 회사에 기회가 열리는 구조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규제는 풀어주고 약값을 누르는 시대에는 지금 같은 시대에는 싸게 하지만 잘 만드는 회사가 유리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ETF를 출시한다. 여러분 ETF가 뭔지 다들 아시죠? 주식처럼 팔 수 있는 건데 바구니예요. 여러 주식이 담겨 있단 말이죠. 보시면 원래는 국내 증시가 열풍되면서 패시브 ETF가 주도를 했단 말이죠. 그 대응책으로 액티브 ETF를 출시한다는 거예요. 패시브가 뭐냐면 코스피 200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삼성 코덱스가 독식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액티브, 대응할 수 있는 액티브는 펀드 매니저가 이 회사 좋다. 이렇게 직접 골라 담은 거예요.
그런데 대형 운용사들이 액티브 ETF를 줄줄이 출시한대요. 소세지 마냥. 한화, 미래에셋, 신한, KB 다음 달부터 제조업, 바이오 이렇게 액티브 ETF를 대거 출시한다라고 하는데 왜? 삼성 코덱스가 패시브 독주하니까 액티브로 차별화해서 자금을 끌어모으겠다. 그러면 이게 올릭스에 무슨 호재가 있냐? 이 미래에셋에서 타이어 기술 이전 바이오 액티브 ETF를 다음 달에 내놓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로 구성을 할 거냐? 국내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는 액티브 ETF로 기술 이전, 건수, 총 계약 규모의 성장, 글로벌 빅파마들의 특허 만료에 따른 파이프라인 확보 노력 등을 고려해서 구성을 한답니다. 기술 이전 많이 한 바이오요? 올릭스가 뭐예요? 프랑스, 이 뭐라 읽는지 모르겠어. THEA 요 안과 세계 3위거든요. 거기와 기술 이전 계약한 1위급이에요. 아니 릴리랑도 묶여 있는데 우리 저번 영상에서 제가 리포트 보여드렸죠. 임상 성공. 뭐 탈모부터 비만이고 자시고 간에 아무튼 미래에셋이 다음 달 기술 이전 바이오 ETF를 내놓는데요. 그 기술 이전 1위 올릭스가 메인 타깃이라는 거죠. 여러분 ETF 자금 1,000억만 들어와도 올릭스 주가에 불지펴주는 겁니다. 돈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ETF 자금이 100억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펀드 매니저들이 야 올릭스 5%만 담자 하면 올릭스 자동 매수가 5억이 들어오는 겁니다. 만약에 ETF 자금 1,000억으로 커져요. 그러면 올릭스 자동 매수가 50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운용사들도 바이오 ETF를 내놓으면 올릭스 중복 매수가 올라가겠죠. 이 기술 이전 1등 올릭스가 딱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ETF에 1,000억이 들어오면 올릭스에 자동으로 50억이 어쩐다? 들어온다. 바이오 유망주를 직접 본인들이 골라 담는다라는 거예요. 올릭스가 직격이다. 대형 운용사들이 액티브 ETF로 올인을 할 때 올릭스는 자동으로 기관 돈 받는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오늘만 봐도 리포트가 2개가 나왔어요. 3월 3일인데 3월 3일 1시 32분이죠. 그만큼 핫하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올릭스가 돈나무였다. 시대 흐름상 원래는 GLP-1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은 이 GLP-1 잽바운드 얘는 대세였고 이제 siRNA 요게 필수로 떠오른다. 리포트에서도요. 다 그 내용밖에 없어요. siRNA, siRNA, siRNA 전문 기업이래잖아요. 이게 뭐냐고요? 작은 간섭 RNA라고 해서 유전자 발현 조절하는 기술이거든요. 올릭스가 요 siRNA를 기반으로 하는 치료제를 만든단 말이죠. 왜냐면 얘는 그 지방만 집중해서 타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오래 지속이 된단 말이죠. 이게 GLP-1의 단점을 보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릭스의 대박 무기가 뭐죠? 릴리. 일라이 릴리가 파트너잖아요. 전 세계 유일하게 릴리와 손을 잡았어요. 누가? 우리 올릭스가 올해 OLX702A 메시 치료제 있죠. 이걸 릴리하고 6.3억 불 기술 수출 계약했죠. 경쟁사가 누구예요? 에로우헤드도 릴리 잽바운드 한단 말이에요. 그 siRNA 병용 데이터를 공개했단 말이죠. 그러면 올릭스 릴리 파트너십 가치가 아직 저평가되어 있다. 아직도 저평가다. 그럼 2026년에 돈 들어온 때가 언제냐? 그 모멘텀도 한번 봐야겠죠? 우리 상반기에 임상 1, B상 마지막 환자 투여 완료해요. 그리고 ALK7 비만 전임상 요 데이터 공개가 기대되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추가로 탈모 치료제 ORX104C 요 임상 1, B상이 종료돼요. 그러면 2026년 상반기 그때 임상 데이터 쏟아지는 올릭스가 여러분들에게 20만 원으로 끝낼 주가를 안겨주지 않겠죠. 더한 주가를 안겨주겠죠. 아니 릴리랑 손잡고 메시 임상 5월 상반기에 마무리하는데 올릭스 지금이 바로 타이밍 아닙니까? 뛰었죠. 조정올 때 들어가고 싶죠. 저도 그래요. 한 번 더 먹고 싶어. 그런데 리포트에서 뭐라 하냐. 오늘 2개가 나왔단 말이죠. 신한투자증권 not late 아직 늦지 않았다. 다올투자증권 not late 아직 늦지 않았다. 아니 우리가 이러한 앞으로의 호재를 몰랐다라면 아니 12.2 봐봐요. 거의 시그니엘 뚫고 올라가지. 그런데 not late? 미친 거 아니야? 이러겠지. 근데 하지만 우리는 호재를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미친 거냐고요? 아니지. 아니 20만 원을 뚫었어요. 신고가 경신을 했어. 막 올라타기가 너무 무서워. 그런데 아직 늦지 않았대.
증권사에서 미쳤다고. 청장 찍고 내려올 일만 남았는데 not late 늦지 않았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지. 2026년 일정도 너무너무 촘촘하고 같이 하는 파트너까지 릴리가 대단한 파트너가 붙어 있는데 제대로 한번 평가 더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심지어 제가 저번 영상에 27일 우리 금요일이죠? 그때 올렸던 영상은 뭐라 그랬어? 얘를 갖고 왔잖아요. 정부에서 1조 바이오 메가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모르신 분들 다시 돌아가서 보고 오세요. 나라에서도 바이오 기업 상장이라든지 막 지원한다 그러고 바이오 정책을 추진한다 그러고 바이오 혁신을 통해서 글로벌 허브 국가로 도약하겠다라는데 릴리도 도와줘, 정부도 도와줘, 지도 알아서 잘해. 이거로 만족하겠냐고요, 여러분. FDA 룰도 바뀌어, ETF 자금에 바이오도 거기도 들어가, 빅파마하고 연결된 파이프라인 일정이 올해야. 이게 세 가지가 다 동시에 걸려 있는데 여러분 이게 우연인가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상승이라고. 누가 고점이라고 팔아야 된대요. 아주 그냥 내 앞에 데려와봐. 그 말이 바로 찌라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오를 거라는 게 제 생각이지만 이러한 호재들이 널려 있는데 그럼에도 주가가 바닥친다? 근데 그게 올릭스다? 저는 근거가 뭔지 사실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느긋하게 올라가는 것만 보고 계실 겁니까? 아니요. 저는 너무너무 긴박해요. 문제가 뭐냐면 호재가 다 터진 뒤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FDI 룰 변화도 좋죠. 근데 그게 방향성만 열려 있고 ETF도 나올 거죠. 그런데 아직 출시 전이잖아요. 그리고 임상 데이터도 터질 게 많죠. 그런데 그건 예정이잖아요. 2026년 상반기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반영 구간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가 항상 수급이 먼저 움직이고 뉴스가 나중에 따라오는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분명 상승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원한 상승은 없을 거 아니에요. 수급도 너무 좋거든요. 외국인 계속 대량 매수 들어오고 기관도 계속 대량 매수 들어오고 보면은 막 금융 투자, 막 보험도 쪼가라 들어와, 투신도 들어와, 연기금도 막 빵빵 들어와. 단순한 차익 실현은 있어도 사모펀드 꾸준히 들어와, 기타 법인 꾸준히 들어와.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들만 겁먹고 빼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표가도 올라가고 일단 홀딩 해야 되는 거 알고 고점에도 할 건데 도대체 그 실시간 타이밍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ETF가 이제 편입한다 그러고 기관 수급이 강하게 붙고 거래량이 폭증을 하는데 그때가 단기 고점일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 나는 뭐 10년만 년 묶어두고 장기로 할 거야라고 하면 뭐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사실 기관하고 외국인이 왜 자꾸 차익 실현을 하는데요. 올라갈 게 확정되어 있고 보인다라면 얼마나 내가 더 먹을지 얼마나 더 맛있는 곳에 들어가서 고점에서 나올지 이런 전략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상승 방향을 보되 수급이 같이 꺾이는 순간 나와야 한다라는 건데 이게 수익인 건데 수급 빠질 때는 여러분 냉정해져야 해요. 왜냐면 백날 첫날 이렇게 올라갔어도 제때 매도 못하면요? 그럼 내게 아닌 게 되니까요. 먹을 게 확실하기 때문에 다시 들어갈 자리를 찾는 한이 있어도 제일 맛있게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수익은요, 오를 종목을 맞히는 것도 맞겠지만 그 중요한 본질은 오를 때 들고 있고 빠질 때 나오는 거예요. 그 구조를 이해하고 선점을 할 구간인지 그 뒤 오른 뒤에 쫓아갈 구간인지 그 판단이 이미 계좌를 나누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계속 찍으면서 말씀드렸죠. 16만 원일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매수하십시오. 매수하십시오. 상승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망설이시는 분이 계실 거란 말이죠. 추가 매수 타이밍 있는데 여러분 빠른 판단이 여러분 계좌를 나눕니다.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확인할 수 있는 게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앉아있지 못해서 수익으로 실현 못하시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 영상을 지금까지 보고 계시는 분들도 솔직히 저는 다 뭐 잠재적인 구독자라 생각을 하고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는 고마운 분이기 때문에 수익을 다 얻어가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행복할 수 없나 봐요. 여러분이 파는 가격을 누군가는 비싸게 사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도 타이밍 매우 중요하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앞전에도요. 제가 한국항공우주 계속 찍었거든요. 보세요. 마찬가지야. 사람들이 언제 들어가야 되냐. 계속 오르는데 자기 언제 들어가야 되냐. 그럼 저는 솔직히 답답하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늦은 때다. 그래서 타이밍도 꾸준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제 영상을 좋아서 뭐 좋지 않든 뭐 어떤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봐주시는 여러분들, 노력하신 분들께만 저도 제가 찾아서 공부한 거 나눠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 좋아하는데요. 무소의 뿔처럼 가라. 저는 무소의 뿔처럼 가서 수익 보는 사람입니다. 제가 신경 쓰는 건 오로지 실시간 수급밖에 없어요. 호재는 당연하게 봐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모든 내용이 본격화되는 순간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도 수익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제 영상을 지나치신 분들은요. 저는 정말이지 영상 하나 지나친 게 아니라 기회를 지나치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올릭스라고 단 세 글자 문자 한 통 남기세요. 놓치면요. 또 뒤늦게 쫓고요. 비싸다고 생각하실 때도 사실 기회일 수 있어요. 방송은 하루 한 번이지만 시장은 실시간입니다. 타이밍 혼자 보기 어려워요. 여러분 일 보시고 뭐 하시다가 띠링 문자 오면 제가 그때 타점 알려드립니다. 종목 추천 아니고요. 판단 기준 드리는 겁니다. 저는 기준 지키시는 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변동성 너무 큰 구간인데 에이 설마 하신 분들 땅 치고 후회합니다. 지속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JP모건 꾸준히 들어오고 오늘도 들어왔죠. 모건 스탠리 꾸준히 순매수 들어오고 메릴 린치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골드만삭스 꾸준히 들어오죠. 상승 가능성 저는 농후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제 말 좀 믿어주세요. 아니 백날 첫날 목이 아프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좋아요가 어떻게 하나도 안 달립니까? 내가 무소의 뿔처럼 간다고 해도 솔직히 이건 좀 속상한 것 같아. 좋아요가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올릭스 저만 오른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파시는 거예요? 목이 아프게 자꾸 올라간다 얘기하고 있는데 팔고 있어. 여러분 그게 잘 못 믿겠으면 아니 문자를 좀 보내보세요. 여러분들의 성투를 저는 정말 빌거든요. 아니 내 영상을 중간에 안 끄고 여기까지 봐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여러분 저 목이 아파요. 여러분 노력하시는 분들과만 끝까지 갑니다. 이제 가야겠어요. 역시나 오늘도 술은 가볍게, 판단은 좀 냉정하게. 자, 주식 빚는 윤주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